오늘 특강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 동안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5주 동안 했고, 무엇을 어떤 걸 했고, 얼만큼 바뀌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 사회과학 실험 결과 하나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인사이트가 대박입니다. 실제로 제가 겸손해임 읽을 때 이건 진짜 대박이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랜선 독서 토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잖아요. 느낌상 이거는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 안 해드리면은 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슥 놓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랜선 독서 토론의 묘미죠. 제가 배운 거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더불어 성장하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냥 저는 생각만 해도 이런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왜냐면 전 댓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댓글들 달아주실 때 제가 알고 있던 겸손은 가짜 겸손이었네요. 자기 비하였네요. 이런 느낌들 깨달은 부분들 적어주실 때 그냥 솔직히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런 숫자가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면은 진짜 나라가 얼만큼 바뀔 수 있을까? 뭐 너무 행복하죠. 오늘 실험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이네요. 이게 그거 생각하고 지금 인트로를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 오늘 내용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태도, 덕목, 자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10개를 뽑아보면은 겸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겸손해야지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했었는데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곱씹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제 머릿속은 진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정말 대주주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요즘 제 삶을 최근 인생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뭔가 좀 스무스해요. 모든 게 너무 좀 부드러워요. 압도적으로. 이 겸손의 힘을 한번 제대로 파고 나니까 겸손이 생각보다 많이 체화가 되고 그게 삶에 적용이 되니까 확실히 느끼는 게 좀 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겸손의 힘 한번 제대로 독파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걸 한 세트로 읽어보셔야 돼요. 대국민 필독 세트. 이 주제와 이 주제로 파고 들어가니까 어떻다? 만나더라. 실제로 과장 1도 없이 여러분이 겸손의 힘을 먼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인함의 힘을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깜놀하실 거예요. 이거 겸손의 힘에 나왔던 내용인데 찾아보시면 접은 부분이 이거 내용이 똑같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이게 우리가 깊게 파고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이 만나는 걸, 그 다음에 살짝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좀 깊게 만나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면은 독서의 내공이 한 차원 올라가죠. 너무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강력 추천드린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쭉 읽어볼게요. 지적 겸손은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킬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주도권을 차지하지 않을까? 뭐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쓴 책이 아니잖아요. 서구권에서 쓴 책인데 거기도 그런가 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주도권을 차지 않을까? 세상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여러분. 깊은 호기심에 의존하고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공정한 접근 방식. 이상적이죠, 그렇죠? 공정한 접근 방식이 어떻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강인함의 힘 내용이네요. 강인함의 힘 첫 부분에 되게 서두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강인함이란 뭔가 이렇게 이악 물고 버티고 그런 것만 강인한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강인함이다. 그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잖아요. 그냥 소리 질러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더라도 호기심을 갖고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공정하게 접근하는 게 강인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거거든요. 실험 결과가. 제가 이거는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한 소규모 개인 연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적 겸손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를 조사했다. 실험은 5주간 진행했으며 과정은 시작 시 지적 겸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다. 그 결과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다. 되게 특이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 깊어요. 참가자들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 지적 겸손에 대한 수업이 있었겠죠. 그렇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조금도 지적으로 겸손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5주 동안 지적 겸손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결과를 뭔가 이렇게 적어냈겠죠, 그렇죠? 나는 뭔가 이렇게 겸손해졌다 이런 걸 이렇게 적어놔. 뭐 여기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보통 이런 실험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겸손해졌습니다. 뭐 몇 프로는 겸손해졌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전혀 겸손해지지 않은 거예요. 어디죠? 그다음에 이는 지적 겸손을 높이는 것이 단지 지적 겸손이 무엇인지 교육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러분, 겸손해지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음 결과가 더 신기해요. 그러나 5주 동안 2가지 변화가 생겼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같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더 겸손해졌다고 여겼다. 지적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은 자신에게서 나 스스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더 분명한 변화를 더 느꼈을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이 종이에 써낸 주장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 충돌이 생기는 상황에서 타협을 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지적으로 겸손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이 겸손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학에 대해서 공부했어. 수학 실력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5% 올라간 것 같습니다. 10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내기가 쉬운데 내가 겸손을 배워서 겸손해졌다고 말하는 게 진짜 겸손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참가자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차마 겸손해졌다고 쓰면은 실제로 겸손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써낸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니까 어때요? 겸손해졌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진다는 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것도 아니고 인지하기도 쉽지가 않다. 인지하기도 쉽지가 않다. 제가 겸손 관련해서 뭐 몇 번 이렇게 포스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특강을 찍기 전에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특강에서 공부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왜?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이 오만하고 싸가지 없고 그런 게 겸손하지 않은 거지. 내가 어느 정도 겸손한데 나는 겸손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알아야 내가 이게 이 스펙트럼이 비하에 가까운지 아니면은 어떤 과시에 가까운지 이걸 알아야 내가 밸런싱을 조절을 하면서 내가 진정한 겸손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겸손은 뭐다? 저는 외국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굽신. 비하.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용히 있겠습니다. 나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찐 겸손이 없고 우리가 앞에 특강에서 한 강이 뭐였어요? 리더십과 겸손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을 때 리더가 겸손했을 때 리더가 얻는 혜택, 팔로워들이 얻는 혜택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근데 찐 겸손을 모르니까 어때요? 뭐야 그냥 아무도 혜택을 없는 게 없고 그냥 다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겸손이라는 윤활유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게 효율이 그냥 막 한 방울 겸손이라는 한 방울로서 이 윤활유 때문에 시스템이 그냥 막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시스템은 완벽해. 근데 돌아갈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나고 아파. 그 다음에 이제 막 날이 상하고 왜? 윤활유 이게 한 방울이 없어서. 근데 겸손이 그 윤활유 한 방울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별거 아니게 슥 지나가는 분들이 저는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높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준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5주 정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뭐 배경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걸 읽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실험에 참여한 것보다 겸손의 정도를 한 권을 독파하는 거는 훨씬 깊게 겸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이 겸손의 힘을 제대로 공부했어. 그럼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나는 몰라. 그래 이 실험 결과처럼 아직 나는 겸손해서 뭔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내 태도와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렇게 겸손해졌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갖고 온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 이건 좀 사회적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은 저는 이게 특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야무지게 읽어볼게요. 겸손, 특히 문화적 겸손에 대한 논의에는 평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와 동등하다고 보는 시각은 모든 종류의 겸손을 발달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약간 저는 이 책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나와 동등하다고 보는 시각은 모든 종류의 겸손을 발달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 이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일반인은요. 공부를 해야지만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왜? 나를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도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겸손의 힘을 읽고 나니까 나도 나 자신이나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우월하다고,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오만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다. 뼈가 너무 아파. 저는 이 부분에선 겸손하지 못했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상대의 견해에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의견에 반대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의 인격과 인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토론 문화나 댓글 문화를 보세요. 뭐 딴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아냥, 조롱, 멸시, 이게 너무 가득하죠. 뭐 유튜브는 이게 너무 심하죠. 유튜브는 왜냐면은 편향의 세계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뭐예요? 편향 그 자체거든요.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인가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표현이 깊고 훌륭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정당하기에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비인간화해서.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뭐 지금뿐만 아니라 뭐 선거 시즌 아니면은 뭔가 어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집단이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집단적 의견이 크게 형성이 됐을 때는 이런 게 너무 심하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대신 좌파나 우파 또는 그들, 뭐 세상 다 똑같네요,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한다. 우리의 언어는 타자화를 일삼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시각을 고수하는 데 따른 부담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요? 이거 이제 딴 책들이랑 연결되죠. 소셜미디어 프리즘이나 뭐 운명의 각 같은 거 보면 뭐요? 정치, 내가 지지하는 당을 누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해. 그러면 생뚱맞게 편도체 반응이 일어나요. 위협 반응이 일어나요. 왜요?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자화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거기서 공격을 받으면 어때요? 내 안정감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깊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는 옛날에 누구보다 정치 관련해서 욕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부끄러운 시절이죠. 다 페이스북에 남아 있어요. 뭐 제가 싫어하는 당에 대해서 대놓고 막 욕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배웠죠. 그게 부질없는 짓이고, 만약에 진짜 저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으면은 나부터 욕을 해야 된다. 이거 인간관계론에도 나오고, 그렇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뭐죠?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인간관계론에도 나오고 여러분 소셜미디어 프리즘에도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 인간관계론은 정말 통찰로 데일 카네기가 쓴 거고 관련 내용이 뭐로 검증된 거예요? 소셜미디어 프리즘 같은데 사회과학 실험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의 자녀나 부모, 형제나 친구, 배우자나 직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거 문구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CS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화 같은 거 우리가 걸어보면은 이 전화 받는 분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엄마임을 꼭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욕설이 확 떨어져요. 실제로.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중하고 아름다우며 우리와 같은 인간임에도 그렇다. 그리고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혐오스러운 말이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뭐예요? SNS에 유독 욕이 많고 비난이 많고 어떤 인격 살인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심리적 거리 일부는 도덕적 우월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커뮤니티에 너무 뭐 서평도 잘 쓰시고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게 딴 데 쓴 걸 볼 때도 있잖아요. 정치 관련해서는 너무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죠. 왜? 편도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조금 알고 공부한 거를 실천을 하면은 그런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아까 이게 되겠죠. 다 연결되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전략이 뭐예요? 깊은 호기심에 의존하고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을 공정한 방식. 이런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너무 좋죠. 어디까지 읽었죠? 그 심리적 거리의 일부는 도덕적 우월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책 여러분 좀 진짜 많이 깊어요. 우리는 내가 옳고 나의 입장을 견지할 도덕적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껏해야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변화시키거나 설득하려며 최악의 경우에는 이들을 포기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한다. 구원자 컴플렉스나 도덕적 방어를 근거로 삼은 접근 방식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인간성과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겸손을 향한 노력에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일상에서 그 믿음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겸손해.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증명하고 싶으면은 뭐예요? 나는 평소에 다른 사람과 나를 평등한 관계로 받는가? 그렇지 않고 말만 겸손해. 나는 좀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나대지 않았으니까 나는 겸손해. 가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뿌리에 평등이 깔려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진짜 겸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오늘 특강 찍고 나니까 이 겸손의 힘 진짜 명저네요. 그렇죠? 명저예요. 인생에서 겸손 한번 우리가 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죠. 저는 오늘 특강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오늘 이게 쉽게 찍지 못했거든요. 한 NG를 1시간 한 10분 정도? 정말 여기가 아플 정도로 찍었거든요. 근데 찍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그래서 오늘이 18번째 시간이었고 내일이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요. 네, 이게 또 언제 다 찍나 했는데 몰입해서 찍으니까 이 대장정도 금방 끝나네요. 근데 이거 끝나면은 제가 이제 인간관계론 사연 5개 읽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관계나 사연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고 선물도 많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계속 읽어드릴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랑 계속 같이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5명 중에 1명으로 제가 진짜 에너지가 있는 한은 90까지 100살까지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가 얼마나 그게 보탬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조금 울컥하는 것도 있는데 저 때문에 좀 안정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안정감과 안녕감을 느끼면 뭘 할 수 있으니까 겸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때문에 안녕감과 안정감의 힘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의지할 사람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마지막 19강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